니마마라 채용연구소에서는 공무원 공공기관 입사 지원을 위한 나라 일터의 채용 공고를 분석하여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 계획서 작성을 위한 강의를 포기하지 않고 쭉 올려왔습니다. 구독 중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강의 일부의 모집 공고, 상세 분석, 경력 분석 기술서, 입사 지원 서류 작성 순서 그리고 성공사를 적는 법을 올렸고요. 강의 2부에서는 자기소개서 항목 분석 및 직무수행 계획서 작성법에 대해서 템플릿 형식으로 반복하여 강의를 올렸습니다. 따라서 자기소개서나 직무수행 계획서 작성에 대한 개괄적인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기존 강의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기존 강의 중에 이제 본인이 지원하는 곳과 유사한 곳에 대한 강의를 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꾸준히 구독을 유지하신 분들에게는 좀 더 새로운 정보를 드리고 새로운 니마와라 체험연구소 유튜브를 접하신 분들에게는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번 강의부터는 분야별로 한번 새로운 강의들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이 강의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강의를 시청하시기 전에 조금씩 좋아요, 구독, 응원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을 활용한 공공기관 공무직 전직 또는 입직을 위한 강의 2부 순서입니다. 길지 않은 영상이니 천천히 완강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 강의하는 저희 소개는 우측 상단 영상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의를 진행한 사람의 프로필은 중요하겠죠? 일부 강의를 안 보신 분들은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을 활용한 공공기관 공무직 전직 또는 입직을 위한 강의 일부를 먼저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2부 강의 시작해 볼게요. 앞서 1부에서 말씀드린 고용노동부 외 기타 공공기관의 직업상담사 모집 공고입니다. 각 지역의 군청, 구청 등 시청은 물론입니다. 지자체 기관에도 직업상담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대한체육회라든지 국가보훈처 이런 곳에서도 이런 공공기관들도 직업상담사를 모집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국 각 지역에 모집하고 있으니 본인이 근무하고 싶은 즉 선호하는 지역에서 전직이나 입직을 준비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직업상담사 분야의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자격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일반적이고 딱 하나 직업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필수라는 거죠. 이 자격증이 없으면 지원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직업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급수가 안 나와 있죠. 직업상담사는 앞서 1부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1급과 2급이 있습니다. 근데 왜 여긴 직업상담사를 하냐면 일단 2급만 따면 되는 게 1급은 2급을 따고 관련 경력이 충족해야 1급을 응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그래서 지원 자격 요건은 직업상담사 자격증 2급만 있으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자, 이 부분이 이제 2부 강의의 하이라이트죠. 자, 이렇게 준비하면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당연히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겠죠. 직업 상담사 2급
1년에 3번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 다음 두 번째는 선호 위치 결정. 내가 근무하고 싶은 위치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는 조금 이따 같이 묶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3단계는 모집 공고에서 단기나 대체 인력 모집, 계약직이나 대체 인력 모집, 보통 이런 것들은 아주 짧으면 한 달짜리도 있고요. 좀 긴 거는 뭐 6개월짜리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짧은 거면 짧을수록 신입인 경우에는 내가 자격증 있다 이런 분들은 가장 짧으면 짧을수록 일단 시작하기가 좋습니다. 합격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능한 짧은 계약직으로 지원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차곡차곡 단기 계약직을 반복하면서 경력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2년 이상을 빨리 보유해라. 자격증 따고. 자, 여기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선 자격증 취득하고 난 다음에 또는 자격증 취득하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서울의 어느 구에 어느 기관에 고용노동 산하의 어느, 보통은 이제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라 부르는데 거기서 근무할 수도 있고, 또는 뭐 고용노동부 지부 이런 데도 근무할 수 있는데, 어쨌든 어디서 근무하고 싶은지 딱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예. 그런 다음에는 그 내가 선호한 위치에 결정한 그쪽에 나와 있는 단기 계약직 공고를 집중해서 봅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 강남구 어디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 근무하고 싶지만 난 자격증 취득했는데 이번에 예를 들어서 저기 강동구에 났다. 그럼 일단 다녀서 경력을 쌓는 것도 좋은데 쌓고 그 다니는 와중에 이쪽 내가 원래 목표였던 강남구에 자리가 났으면 빨리 그쪽으로 다시 지원하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내가 2년 정도 경력을 보유하고 공무직에 지원했을 때는 내가 선호하는 위치에서 현직자, 즉 근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분만 계약직에서 공무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합격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보통 사람들이 이제 뭐 짧은 단기 계약직에 지원을 안 하려고 그래요. 본인이 경력 없는 건 생각 안 하고 한두 달짜리 들어가서 뭐 하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왜? 자,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더구나 시험도 없어졌어요. 그러면 각 분야별로 제가 앞서 일부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번 4월 달에 대대적인 고용노동부 각 6개 청에서 직업상담원 공무직 모집 공고가 떴습니다. 그러면 각 산하의 기관별로 이제 TO란 게 있겠죠. 몇 명 뽑겠다는 거. 그러면 그 산하 기관에 아까 예를 들어서 뭐 서울 강남구다. 강남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지금 계약직으로 그 센터에 근무한 사람이 있겠죠. 그분이 지원을 하면, 그리고 경력이 2년 이상 됐다 그러면, 그리고 그 계약직에 그 강남 고용복지센터, 예를 들면 이거 예시입니다. 특정 센터를 제가 언급하는 건 아니고, 그 센터에서 자기가 계약직 중에서는 경력이 제일 많다. 이러면 그분은 거의 90% 이상 됩니다. 현직자에다가 경력 2년 이상 되고, 그리고 플러스 내가 지금 이 센터의 계약직 중에서는 근무하는 계약직 중에 내가 경력이 제일 많다. 꼭 이 센터의 경력이 제일 많다는 게 아니고 기관별,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각 산하기관에 합쳐서 경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 센터에서만 오로지 뭐 경력이 제일 많다면 그건 말할 것도 없고요. 중요한 것은 지원하는 시점에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 있는 자리에서의 공무직이 될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제가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런 전략을 가지고 40이 넘고 거의 50 가까이 된 분들도 50 넘은 분들도 제가 이런 전략을 2년 전부터 짜드려 가지고 합격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점을 잘 알아두시고 전략을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일단 공무직만 되면은 정말 괜찮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물론 다른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좀 하드웨어적인 면이 있는 공무직, 즉 기술직의 시설과 이쪽에는 힘들다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하는 일들이 예를 들어서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는 하는 일들이 공무원이나 공무직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업무의 내용들이 급격하게 다르지 않다는 말입니다. 서로 내부적으로 보직 순환도 하고요. 다만 공무원 신분일 뿐만 아닐 뿐이죠. 공무직은. 그래서 공무원 연금이 안 나온다는 거, 대표적 차이 나는 거, 이런 거, 급여 대비 조금 다르다. 그러나 여기 공무직도 급여도 오르고, 나머지 뭐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지, 그 다음에 복지, 복지 카드, 기타 등등의 혜택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60까지 안정적으로 근무를 하고 싶은 분들은 한번 꼭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니마와라 취업연구소에서는 맞춤형 컨설팅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전직 또는 입직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